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의 이슈를 전문가에게 듣는다입니다. 저는 국방연구원 국방정보체계관리단의 기술지원부장 민지영입니다. 메타버스란 말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요즘은 관심이 좀 식은 것 같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줌이라는 화상회의 시스템이 매우 핫했습니다. 이는 메타버스의 한 분야인데 해당 소프트웨어를 만든 회사의 주가가 코로나 팬데믹 기간 한때 미화 400달러를 넘었는데 요즘은 60달러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대중의 관심에서 멀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메타버스의 기술이 사장되거나 더 이상 발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일반 대중으로부터 관심이 좀 사그라든 것일 뿐이지 관련 기술은 여전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기술이 국방의 어떤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지 관련 전문가를 모시고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방정보체계관리단의 정상윤 박사입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먼저 메타버스의 개념에 관하여 좀 설명해 주시고 해당 기술이 국방 분야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논의해 보려고 합니다. 메타버스 기술의 국방 분야 활용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첨단 기술을 국방 분야에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미군의 사례를 분석하는 것이 좋겠죠?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군은 국방비의 규모가 전 세계 어떤 국가보다 압도적이고 또한 첨단 기술에 대한 흡입력이 높으므로 이 분야에서도 매우 적극적입니다. 따라서 메타버스의 개념을 설명드린 후 미군은 메타버스 기술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군의 메타버스 기술 적용 방안에 관하여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버스라는 용어는 1992년에 출판한 닐 스티븐슨의 SF 소설 스노 크래시에서 유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소설은 핵전쟁 이후 대기업이 세상을 지배하는 혼란스러운 LA의 디스토피아 미래를 배경으로 합니다. 주인공이 사는 현실 세계는 매우 타락하고 위험한 세상이 됩니다. 사람들은 이를 도피하기 위하여 아바타라는 가상의 신체를 통해서 메타버스라는 가상의 세계로 들어가고 거기에서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메타버스는 주인공 히로의 아바타가 활동하고 적들을 물리치는 가상세계의 이름입니다. 소설에서 메타버스는 현실 세계, 즉 유니버스 너머에 있는 또 다른 가상의 세상이라는 의미입니다. 맞습니다. 메타버스는 접두어 메타와 세상을 의미하는 유니버스의 합성어입니다. 여기서 메타는 그리스의 접두사로서 영어의 비욘드, 즉 초월 또는 그 너머를 의미합니다. 논의하고자 하는 메타버스는 방금 말씀하신 소설에서 나온 용어를 학술적으로 개념화한 것입니다. 학술적으로 메타버스는 세상에 없던 완전히 새로운 개념을 정립한 것이라기보다는 디지털 가상 공간을 활용하는 개념과 체계들을 틀 안으로 통합한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메타버스가 주로 전문가 집단에서만 언급되었었는데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오프라인에서 교류가 없어지고 온라인 디지털 공간에서 주로 활동함에 따라서 일반인들도 높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럼 학술적으로 메타버스는 어떤 개념입니까? ASF는 2007년에 메타버스 로드맵이라는 보고서에서 메타버스를 정의하였습니다. 즉 사용자 관점과 활용 기술의 관점을 기반으로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4개의 영역으로 구분하였습니다. ASF는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메타버스를 증강현실, 라이프로깅, 가상세계, 거울세계로 구분하여 정의하였습니다. 이들 유형은 그림의 X축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해당 컨텐츠가 사용자 중심의 전개, 즉 사용자 개인의 관점에서 내적 몰입에 집중하는 것인지 또는 사용자가 중심이 아니고 외부적, 환경적인 투영이 기반이 되는가에 따라 내적 또는 외적 메타버스로 구분합니다. 그리고 그림의 Y축에 나타낸 바와 같이 활용하는 기술의 유형에 따라 증강기술 기반 또는 시뮬레이션 기술 기반으로 구분합니다. 증강기술은 현실 세계 위에 가상의 정보를 더 씌우는 기술입니다. 예를 들어 인간이 착용하는 안경의 일부분에 가상의 정보를 제공하는 기술이 이에 해당합니다. 한편 시뮬레이션은 완전히 가상 환경에서 현실을 모방합니다. 어려운 개념이네요. 유형별로 어떤 메타버스의 예가 있는지 실례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좀 더 와닿을 것 같습니다. 메타버스의 4개의 유형별로 실제로 구현된 예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메타버스의 4가지 유형의 예제를 통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다만 4개의 메타버스 유형이 완전히 베타적으로 구분되는 것은 아니고요. 각각의 기술들이 융합, 복합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은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라이프 로깅입니다. 현실 세계에서 사용자 자신이 살아가는 모습을
텍스트, 이미지, 영상 등의 형태로 가상 공간에 저장하는 것입니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등이 라이프 로깅의 전형입니다. 가상의 공간에서 이와 같은 컨텐츠를 활용하여 현실 세계의 활동을 증강함으로써 사용자 자신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증강현실입니다. 현실 세계에 있는 인간에게 컴퓨터 그래픽 같은 시청각적인 장치를 통해 가상세계와 연결을 제공합니다. 포켓몬고 또는 자동차의 HUD가 그 전형적인 예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포켓몬고는 증강현실을 이용하는 게임으로서 인간이 현실 세계의 특정 장소에 가면 증강현실의 도구인 스마트폰의 게임 캐릭터가 해당 장소와 결합하여 시연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자동차 HUD는 자동차 계기판의 일부분, 즉 속도, 이동 경로 등을 운전자의 시각이 위치하는 앞유리에 투영하는 그런 기술입니다. 현실 세계 사용자 시야에 자동차 운행 정보를 증강함으로써 운전자가 더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셋째는 거울 세계입니다. 이는 현실 세계를 가상 환경에서 재현하는 기술입니다. 현실 세계의 전체 환경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가상의 공간에 복제하는 메타버스입니다. 여기에는 구글 어스, 배민, 줌 등이 포함됩니다. 구글 어스는 실제 지구의 영상을 디지털로 그대로 재현하고 그 위에 필요한 정보를 추가하는 메타버스입니다. 이는 단순히 지구의 실제 영상 그 자체를 디지털로 복제, 시연하는 것을 넘어서 추가적인 정보를 더함으로써 디지털로 확장된 세계를 구현합니다. 배민 같은 경우 직접 전화기를 들고 식당의 통화를 통해서 음식을 주문하던 그런 방식을 메타버스의 기술을 활용하여 방금 언급한 실제 세계에서의 일 처리를 디지털 공간으로 끌어들이는 서비스입니다. 이는 디지털 환경에서 우리 손가락 하나로 실제 세계의 일을 처리하는 새로운 방식입니다. 이들 콘텐츠는 오직 사용자 자신의 관점에 몰입하여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외부적, 환경적인 투영이 기반이 되는 메타버스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인 가상세계입니다. 현실 세계와 전혀 연동하지 않고 완전히 가상에서만 구현되는 세계입니다. 현실이 아닌 100% 가상의 이미지를 사용하고 현실 세계와 차단된 디지털 환경에서 구현됩니다. 현실 세계와 연동되지 않으므로 현실감은 다소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컴퓨터 그래픽을 활용하여 입체감 있는 영상을 통해 몰입감과 임장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운전 시뮬레이터나 어린이 게임인 마인크래프트가 그 예입니다. 자동차 운전 시뮬레이터는 가상현실을 구현하는 시뮬레이터 장치를 통해 사용자가 실제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과 같은 유사한 경험을 제공하는 그런 가상세계입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물리적인 사고 없이 안전하게 운전을 숙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은 국방에서도 자주 활용됩니다. 전쟁이라는 위험한 물리적 환경을 현실에서 구현하기 어려우므로 이와 같은 가상세계를 활용하여 전투의 경험, 교육 훈련 등을 매우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마인크래프트는 어린이용 게임인데요. 플레이어는 자신의 아바타를 조종해서 무한히 펼쳐진 3차원 디지털 세계를 무대로 채집, 사냥, 농사, 물품 제작, 건축 등의 활동을 수행합니다. 가상 공간에서 수행하는 온라인판 레고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상의 디지털 공간에서 아이들은 소꿉놀이 하듯 자유롭게 무언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게임입니다. 이들 콘텐츠는 모두 사용자 자신의 관점에서 진행되는 내적 몰입 메타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사님 설명을 듣다 보니 메타버스는 모두 가상의 디지털 공간을 기본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에서 설명하신 네 가지 메타버스 유형을 생각해보면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3차원 구현 기술, 인공지능 기술, 빅데이터 기술, 네트워크, 통신 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어떤 기술들이 필요합니까? 그 외에도 시뮬레이션, 실시간 렌더링, 크라우딩 컴퓨팅, 웹 3.0, 엣지 컴퓨팅 등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은 현실 세계를 가상의 공간에서 모방하는 것입니다. 실시간 렌더링은 2차원,
또는 3차원의 장면, 즉 스틸 화면을 컴퓨터를 이용하여 영상을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입니다. 만화영화 생성 과정을 컴퓨터로 구현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렌더링은 컴퓨터로 다수의 이미지를 합성하고 여러 가지 특수 효과를 추가하여 사람이 실제 세계에서 보는 것과 유사한 동영상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클라우딩 컴퓨팅은 정보 처리를 자신의 컴퓨터가 아닌 네트워크로 연결된 서버 또는 다른 컴퓨터를 활용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엣지 컴퓨팅은 클라우드 컴퓨팅과는 다른 컴퓨팅 접근 방법입니다. 다수의 엣지 디바이스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클라우드와 같은 중앙 집중센터로 보내지 않고 말단 현장 또는 근거리에 있는 컴퓨터에서 처리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최신의 컴퓨터 기술이 복합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결과로 관련 기술이 발전되면 될수록 메타버스도 혁신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설명을 듣다 보니 군에서 군사훈련을 위하여 활용하는 비행 시뮬레이터 등과 같은 교육훈련용 시뮬레이터나 우리 군의 군사연습을 지원하는 창조21, 태극주스 같은 시뮬레이션도 메타버스의 일종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군이 활용하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인 창조21, 태극조스 등은 거울 세계의 일종입니다. 이들 체계는 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요소를 디지털 시뮬레이션으로 구현합니다. 이를 통해 지휘관 참모들은 예하의 병력이 실제로 기동 없이도 전장에서 수행하는 각종 임무를 가상의 공간에서 실제와 유사하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희 국방정보체계단에서 개발한 MPS, 즉 항공임무계획체계는 조종사의 비행 임무를 지원하는 정보체계로서 이것도 거울세계의 일종입니다. 본 체계는 임무를 준비하는 조종사가 본인이 수행해야 할 비행 임무를 가상의 공간에서 미리 수행해 볼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박사님, 그럼 이와 같은 시뮬레이션 체계와 조금 다른 군의 교육 훈련용 시뮬레이터도 메타버스의 일종 아닌가요? 맞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국방 시뮬레이션 체계는 거울 세계 메타버스이며 교육 훈련용 시뮬레이터는 거울 세계와 가상 세계를 융합한 메타버스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가상현실과 시뮬레이션을 결합하여 구축한 물리적인 장치를 시뮬레이터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항공기 조종 시뮬레이터는 항공기 조종석 공간과 유사한 물리적인 모의 장비를 구축하고 거기에 탑승한 조종사가 본 모의 장비를 조작하면 해당 조작이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구현되고 조종사에게는 물리적 장치를 통해 실제 장비를 조작하는 것과 같은 환경을 제공합니다. 시뮬레이션 결과를 조종사가 앉아있는 좌석의 모션, 조종사가 보고 있는 화면이나 착용하고 있는 고글의 전장 상황을 영상으로 제공하는 것들을 통해서 조종사에게 실제로 항공기에 탑승하여 조종하는 것과 유사한 그런 경험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초보 조종사는 실제 항공기를 조종하기 전에 안전한 모의 체계에서 충분한 조종 훈련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운전 시뮬레이터와 유사한 개념입니다. 군에서는 이와 같은 시뮬레이터를 다양한 분야에서 오래전부터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항공기, 전차, 장갑차, 자주포 등과 같은 고가 장비를 운영하는 병력이 실제 장비를 운영하기 전에 안전하게 해당 장비의 운영을 숙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군은 이미 오래전부터 메타버스 기술을 교육훈련에 도입하고 있었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발전된 메타버스 기술을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 군의 메타버스 활용이 아직 광범위하게 충분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일부 분야에서만 제한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4차 산업혁명으로 혁신적으로 발전된 메타버스 기술을 국방 분야에서 적절히 활용할 경우 교육훈련 분야뿐만 아니라 실제 작전에서도 활용도는 매우 높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근의 기술 발전으로 가상현실의 임장감과 몰입감은 매우 증가되었으며 그에 반해 해당 기술의 활용 비용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방금 임장감과 몰입감이 증가되었다고 하셨는데 임장감과 몰입감은 어떤 의미입니까? 메타버스의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는 가상현실의 구현입니다. 가상현실은
가상과 현실이라는 상반된 의미의 단어를 조합한 것으로서 컴퓨터로 창조한 인공의 공간, 즉 사이버 스페이스입니다. 여기에서 가상과 현실을 연결하기 위하여 컴퓨터와 물리적 장비를 활용합니다. 이는 물리적, 환경적, 공간적 제약으로 인하여 현실 세계에서는 직접 경험하기 어려운 상황을 가상현실로 구현하여 현실 세계와 유사하게 만들어내고 인간을 여기에 몰입시킴으로써 해당 인간이 해당 공간에 진짜로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해줍니다. 인간은 현실 세계에서 실제로 수행하기 어려운 대상, 예를 들어 전장에서의 전투 수행과 같은 위험한 상황을 가상의 공간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때 인간이 현실 세계에서 있는 것과 동일하게 느끼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즉, 임장감과 몰입감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서 임장감은 가상 환경에 있는 인간이 마치 현실 세계의 해당 장소에 실제로 있는 듯한 느낌이 들도록 하는 그런 것입니다. 몰입감은 가상 환경이 제공하는 오감을 통해 인간이 실제로 가상 환경에 몰입되어 그 세계에 놓여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4D 영화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와 같이 발전된 메타버스 기술은 국방의 어떤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까? 현재에도 다수 활용되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육훈련 분야를 혁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 젊은 장병들은 디지털 환경에 친숙하므로 이를 교육훈련에 활용할 경우 교육훈련을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술들을 활용할 경우 교육훈련을 현역 장병뿐만 아니라 입영 대상으로부터 예비역까지 확대해서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의무 복무 기간이 단축된 장병들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편 최근 미국과 같은 군사 선진국에서는 메타버스 기술을 실제 작전에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실제 전장에서 장병들에게 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하는 고글과 같은 장비를 착용하게 하고 작전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이들에게 다양한 전장 환경이라든가 전투 상황 정보를 추가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작전을 수행하는 병력이 더욱 빠른 상황인식, 판단, 작전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 외에도 장비의 유지 보수, 수리, 의료 등의 분야에서 책자로 된 매뉴얼보다 더욱 정확하고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임무 수행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무기체계 획득에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무기체계를 개발할 때 실물 무기체계를 만들기 전에 목업이라고 하는 모사품을 실제로 만들어서 해당 무기에 대하여 분석도 하고 시험도 하고 했었습니다. 이것 또한 상당한 비용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무기체계 실물을 개발하기 전에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하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구현하고 해당 무기의 효용성에 대하여 여러 가지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최근 미군의 메타버스 기술 활용에 대하여 언급하셨는데 이에 대해서는 2부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